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물의 성질에 관련된 문제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그림은 H2O 분자 사이의 결합을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가와 나는 각각 자연계에 존재하는 물과 얼음 중 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가와 나의 배열 모형을 보자마자 여러분들 물과 얼음을 바로 판단할 수 있어야겠죠. 지금 가 같은 경우는 이제 보자마자 얘 물이구나 라는 거, 나는 얘 얼음이구나 라는 거 알 수 있는 거지. 왜? 얼음 같은 경우는 일정한 배열을 하고 있다라고 했고요. 이런 육각 구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빈 공간이 생겨서 물보다 부피가 커진다라고 했습니다. 그쵸? 그래서 우리 부피를 비교해보면 물의 부피와 얼음의 부피 중에 얼음의 부피가 더 커진다라고 했지. 그렇기 때문에 밀도도 비교했던 거 기억나죠? 그래서 밀도는 어떻게 비교했다?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인데 물이 상태 변화를 해봤자 질량은 변하지 않을 것이므로 부피가 증가하면 밀도가 작아지는 바로 얼음의 밀도가 어떻게 나타날 것이다. 더 작게 나타날 것이다 라는 거 우리가 분석할 수 있었습니다. 그쵸? 이렇게. 자, 그럼 일단 기억부터 볼게요. 가는 얼음이니 아니요 물입니다. 니은 기억은 수소 결합이니, 자, 요거 수소와 산소 사이의 정전기적 인력, 요거 뭡니까? 그쵸, 하이드로겐 본드이죠. 그래서 부분적으로 플러스를 띠는 수소와 그리고 부분적으로 마이너스를 띠는 산소의 비공유 전자쌍 사이에 강한 정전기적 인력이 바로 수소 결합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니은은 맞는 설명. 디귿 밀도는 나가 가보다 크다가 아니라 나가 부피가 크기 때문에 밀도는 작아야겠죠. 그래서 니은만 맞는구나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2번 넘어가죠. 자, 그림 가는 얼음에서 분자 사이의 결합 모형을 나와 다는 1기압에서 같은 부피의 4도씨와 50도씨의 물을 아크릴판 위에 떨어뜨렸을 때 물방울의 모양을 나타낸 거라고 합니다. 자, 일단 기억 결합은 당연히 수소 결합을 의미하겠고요. 지금 보면은 일단 얼음의 결정 모형이 나타나 있고요. 그리고 나와 다를 봐봐. 지금 온도가 서로 다른데 지금 각 아크릴판의 판에 떨어져 있는 물방울의 모형이 어떤가요? 지금 나가 훨씬 구형에 가깝죠?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나일 때가 표면 장력이 어떤 거야? 표면 장력이 크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어. 그치? 자, 이거 우리 표면 장력은 물의 뭐 때문에 나타나는 성질이었죠? 표면 장력은 물 분자끼리 서로 잡아당기기 때문에 서로 잡아당기는 힘 때문에 표면적을 최소화하려는 힘이었습니다. 표면 장력이 커지기 위해서는 각 분자 간의 인력이 커야 되고요. 이 분자 간의 인력, 물 분자 간의 인력이 크다는 얘기는 바로 수소 결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분자 간의 인력이 커서 일반적으로 표면 장력이 큰 물질이라고 우리 배웠던 겁니다. 그죠? 자, 근데 온도가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온도가 이렇게 올라가면 어떤 일이 벌어져? 분자 간의 인력, 수소 결합의 세기도 약해지고 인력도 약해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표면 장력이 작아지는 거죠. 만약에 얘가 더 온도가 올라가서 100도씨까지 올라갔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바로 액체가 기체로 상태 변화하는 그 각각의 인력이 모두 끊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온도가 높아지면 인력이 작아져서 표면 장력도 작아지는구나.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그럼 기억부터 보죠. 자, 분자당 기억 결합의 평균 개수를 물어봤네요. 자, 평균 기억 결합은 수소 결합인데 지금 평균 개수야. 자, 얼음은 물 분자 한 분자당 무조건 몇 개를 하고 있다? 항상 4개의 수소 결합을 하고 있다라고 했지. 자, 물은 최대 4개의 수소 결합을 하는 거야. 즉, 물 한 분자당 2개의 결합을 하고 있는 애도 있고 3개의 결합을 하고 있는 애들도 있을 거란 얘기죠. 따라서 얼음이 되면 모든 물 분자들이 전부 다 4개의 수소 결합을 형성하기 때문에 평균 개수는 당연히 얼음일 때가 더 큽니다. 따라서 얼음에서가 물에서보다 크다라고 하는 기억 맞는 설명 되겠고요. 자, 이 1g의 부피를 물어봤네. 1g의 부피. 자, 부피는 4도씨랑 0도씨를 비교하라고 합니다. 우리 기억나나요? 우리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살짝 그래프를 그리고 여기 온도야, 온도.
온도에 따른 부피에 대한 그래프를 좀 그려보면은 여기가 이제 0도라고 치겠습니다. 0도씨. 자, 그럼 0도씨의 물보다 0도씨의 얼음이 어때? 훨씬 부피가 크죠? 그래서 이렇게 증가한다고 했지? 이렇게 수소 결합을 하기 때문에, 자, 그러다가 이제 온도가 낮아지면 결합 세기가 점점 세지면서 이렇게 줄어들고요. 그리고 0도씨일 때보다 수소 결합의 해체 효과로 4도씨일 때가 부피가 더 작다라고 했고요. 그 이후부터는 열팽창에 의해서 이렇게 증가하는 형태를 보인다고 했죠. 그래서 이런 그래프를 그리는데, 지금 물어보는 건 4도씨일 때 물의 부피와 그리고 0도씨일 때 얼음의 부피를 물어보고 있는 거지. 당연히 0도씨일 때 얼음의 부피가 더 큽니다. 따라서 물이 얼음보다는 당연히 큰 게 아니라 작겠죠, 그죠? 그리고 빈 공간을 형성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얼음이 더 부피가 클 거야 라고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디귿, 물의 표면 장력은 나에서가 다에서보다 크다라고 했어. 맞죠? 그래서 나에서가 온도가 낮기 때문에, 온도가 낮으니까 인력이 좀 더 세기 때문에 표면 장력은 더 크게 나타난다라는 거. 그래서 니은, 디귿도 맞는 설명 되겠구나 알 수 있겠습니다. 답은 기억, 디귿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문제입니다. 표는 0도씨 1기압에서 같은 질량의 액체 A와 B를 단위 시간당 동일한 열량으로 가열할 때 가열 시간에 따른 온도를 나타낸 거라고 합니다. 자, 지금 보니까는 A와 B가 전부 다 뭐다? 액체입니다, 액체. 자, 액체인 상태에 있는 애들을 지금 가열을 막 하는 거야. 가열을 했더니 지금 당연히 온도가 올라가겠죠, 그죠? 자, 근데 A 같은 경우는 0도씨에서 25도씨로 올라가고 32도씨까지 올라갔다가 이렇게 일정이죠. 자, 2분이 지났을 때, 그치? 자, 2분이 되었을 때 32도씨까지 이렇게 올라가고 이렇게 일정해진다라고 합니다. 요게 누구야? A입니다, A. 자, B는 어떻대? B 같은 경우는 0, 17, 34 쭉 올라가다가 78도씨까지 올라가다가 그 이후로 일정해지는 거지. 7분이 지났을 때 78도씨까지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렇게 일정해지는 그래프를 그리고 있습니다. 자, 그쵸? 자,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뭡니까? 자, 액체 상태로 존재할 때는 계속해서 온도가 올라가. 그러다가 액체가 기체로 상태 변화하는데 모든 에너지를 다 쓰기 때문에 이렇게 일정하게 유지되는 구간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은 요 32도씨라고 하는 거, 그리고 B의 경우는 78도씨가 바로 무엇이다? 그 액체들의 끓는 점이다 라는 거 알 수가 있는 거지. B도 역시 마찬가지. 액체 상태로 존재를 하다가 액체가 기체가 되네. 그 액체가 기체가 되는 구간의 온도, 이게 바로 뭐야? 끓는 점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요 32도씨 여기가 바로 A의 끓는 점, 보일링 포인트. 자, 그리고 78도씨가 B의 보일링 포인트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치? 자, 또 한 가지. 자, 요 기울기를 통해서 우린 뭘 알 수 있을까? 자, 내가 가열 시간이라고 하는 건 내가 가해준 열량이랑 비례하는 값이라고 했죠? 자, 내가 만약에 2분 동안 Q라는 똑같은 열량을 가했는데, 자, B 같은 경우는 어때? 이만큼 올라갔어. 이게 바로 B의 온도 변화고요. 그리고 A의 온도 변화네. A의 온도 변화고요. 이만큼이 바로 B의 온도 변화야. 야, 온도 변화만 봤을 때는 누가 더 큽니까? 같은 열량만큼 가했을 때 A가 더 온도 변화 크지? 자, 근데 우리 B열 생각해보면 B열이 크다라는 말은 뭐였어? 온도 변화가 뭐하다? 어렵다. 온도 변화하기 어려워요 라는 뜻이잖아. 즉 같은 열량을 가했을 때 온도가 덜 올라가는 쪽이 B열이 크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B열은 우리 소문자 C로 쓴다. 그래서 A의 B열과 B의 B열을 구분한다면
온도 변화가 적은 B가 비열이 더 크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또한 우리 요 기울기를 통해서 단번에 비교할 수 있었잖아. 기울기가 낮으면 낮을수록 비열이 큰 거예요 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B가 더 비열이 크다라고 바로 구분할 수도 있었다라는 거. 자, 비열까지 우리 한번 봤습니다. 그럼 한번 기억, 니은, 디귿 한번 풀어볼게요. 자, 기억. 분자 사이 작용하는 힘. 얘들아, 분자 사이 작용하는 힘은 앞에서 뭐에 비례한다고 배웠지? 그렇지. 끓는 점이 비례한다고 배웠어. 끓는 점. 그지? 끓는 점이 높으면 분자 사이 작용하는 힘이 크다라고 했잖아. 그지? 따라서 끓는 점은 누가 높니? B가 더 높죠? B가 높기 때문에 분자 사이 작용하는 힘도 B가 더 큽니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기억은 맞는 설명. 니은 비열은 A가 B보다 크니? 라고 했어. 자, B가 더 큰 거지? A가 온도 변화하기 더 쉬우니까. 따라서 니은은 틀렸다. 디귿 32도씨에서 액체 A의 분자 간의 인력은 급격하게 감소하니. 자, 32도씨는 누구의 A의 끓는 점이야. 끓는 점. 보일링 포인트야. 즉 끓는 점이란 얘기는 액체에서 기체로 상태 변화한다는 얘기고, 액체 간의 어떤 분자 간의 인력이 모두 끊어지면서 얘네들이 자유롭게 존재하는 상태가 된다는 얘기야. 즉 요 인력이 전부 끊어지는 그 지점의 온도가 끓는 점이구나. 분자 간의 인력은 끓는 점에 도달하면 급격하게 감소하면서 기체 상태로 날아가겠구나 라는 거 알 수 있는 거죠. 따라서 A의 분자 간의 인력이 급격하게 감소하는 게 맞습니다. 끓는 점에서요. 따라서 답은 기억, 디귿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4번입니다. 4번 비슷한 유사한 문제를 가지고 왔어요. 표는 같은 질량의 고체 아세트산에 그리고 액체 에탄올의 단위 시간당 동일한 열량으로 가했을 때 가열 시간에 따른 온도 변화를 나타낸 거라고 합니다. 가와 나는 각각 아세트산과 에탄올 중 하나라고 하네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봅시다. 자, 보면은 일단 요 구간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아. 일정해지는 구간. 가 같은 경우 일정한 구간 17이고 또 118까지 두 구간이 있어. 그럼 봐봐. 자, 지금 1분이 되었을 때, 자, 요 구간이랑 그리고 20초가 20분이 되었을 때구나. 여기 요 두 구간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여기서 어떻게 되냐? 가 같은 경우는 지금 1분이 될 때 이렇게 증가했어. 2에서 증가했네. 2에서 2도 그려줄까? 2였어. 근데 2에서 어떻게 됐어? 1분이 지나니까 17도까지 증가했어. 그러다가 언제까지 일정해? 10까지 일정하죠? 10분까지는 일정한 값을 가집니다. 이렇게. 자, 그러다가 20분까지 어떻게 돼? 쭉 증가하죠? 몇 도로 증가해? 118도까지 이렇게 증가해. 그러다가 다시 이렇게 일정해지는 요런 그래프. 이게 바로 가에 대한 그래프입니다. 자, 그럼 나는 어떻게 그려질까? 나는 지금 쭉 증가하다가 78도로 쭉 일정해지네. 10분이 되는 순간 78도가 돼. 자, 그럼 이것도 그려보자. 자, 10분이 되었어. 자, 78도가 돼야 돼. 그럼 여기까지 되는 거지. 아이고. 자, 여기까지 쭉 증가합니다. 2분에서 10분까지 0분에서 10분까지 78도로 이렇게 증가를 합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일정해지는 거죠. 이게 바로 뭐다? 나다. 그럼 봐봐. 구간이 일정해지는 구간이 2개 생긴 가와 일정해지는 구간이 1개 생긴 나를 보는 거야. 누가 고체였을까? 맨 처음에. 그렇지. 가가 고체였겠죠. 요게 바로 고체의 아세트산. 고체 아세트산에 대한 가열 곡선이고 가열 곡선이고 나가 바로 누구야? 액체 에탄올이었겠지. 그지? 그래서 보면은 여기 고체 상태로 있다가 여기서 고체에서 액체로 되는 구간, 그리고 요 다음은 액체 구간, 그 다음에 바로 액체에서 기체가 되는 구간, 이렇게 나눌 수가 있고. 자, 나 같은 경우는 액체로 존재하다가 액체가 기체로 이렇게 존재하는 구간, 이렇게 바뀔 수가 있겠죠. 그쵸? 자, 그럼 기억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가열 시간이 12분일 때, 12분 어디냐면 여기야, 여기. 자, 한번 찍어볼게요. 여기가 12분이다.
가의 가장 안정한 상태. 자, 가는 12분일 때 안정한 상태 어떤 상태입니까? 액체 상태죠. 그래서 상온에서 액체니 안정한 상온 액체다. 맞죠, 그죠? 그래서 기억은 맞는 설명. 니은 나는 아세트산이니? 아니요, 아세트산은 가입니다. 틀렸고요. 디귿 가열 시간이 20분일 때. 자, 가열 시간이 20분일 때의 증기압력을 물어봤네요. 우리 아직 증기압력 안 배웠잖아. 그럼 일단 그래도 한번 해볼게요. 자, 증기압력이라고 하는 거 우리 나중에 앞에서 아마 뒤에서 이제 배우게 될 거야.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친구들은 아마 뒤에서 증기압력을 배웠다는 가정하에 선생님이 수업을 한다고 하고서는 문제를 풀어볼게요. 나도 이게 있는지 몰랐네. 자, 일단 기억과 니은을 해결했어. 자, 디귿은 우리 뒤에서 증기압력 배우고 나서 다시 한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가열 시간이 20분일 때는 지금 현재 둘 다 끓는 점에 도달한 시기잖아, 그지? 액체. 여기서도 자 20분이 지났을 때는 나도 끓는 점에 도달한 상태고 가도 이제 드디어 끓는 점에 도달한 상태야. 자, 끓는 점이라는 건 뭐였어? 끓는 점이라는 거는 바로 외부 압력과 증기 압력이 같아지는 지점의 온도잖아, 그지? 그 온도야. 즉 끓는 점은 서로 달라. 이들의 온도는 서로 다를 것이지만 외부 압력이 1기압이었다면 즉 증기 압력이 1기압보다 낮다가 점점 올라가면서 결국 1기압에 도달할 거란 말이지. 따라서 끓는 점에 도달했을 때는 외부 압력과 증기 압력이 같기 때문에 아세트산도 1기압, 에탄올도 1기압, 즉 아세트산의 증기압력과 에탄올의 증기압력은 둘 다 1기압으로 같을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해가 될까요? 자, 그래서 디귿은 틀린 설명이구나 알 수 있는 거죠. 아세트산, 에탄올 둘 다 같은 증기압력을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4번의 답은 기억만 맞는 보기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4번 풀었으니까 5번 볼게요. 5번. 자, 여기 지우고. 자, 그림 가는 오타네. 그림 가는 겨울철에 표면이 언 호수의 모습을 나는 온도에 따른 물의 밀도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 봤던 그래프가 나왔네요. 옳은 것을 고르라고 합니다. 자, 가는 물의 대류 현상이 활발하게 일어난다. 자, 대류라는 건 뭐야?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가벼운 물이 올라가고 무거운 물이 내려오고 왔다 갔다 하는 거지. 근데 지금 보면은 얘는 0도씨야. 지금 봐봐, 밀도를 봐봐. 얘 4도씨일 때가 밀도가 제일 크단 말이야. 지금 요 구간인 거지. 0도씨 0, 1, 2, 3, 4야. 즉 제일 무거운 게 맨 밑에 있고 밀도가 제일 큰 거, 그리고 밀도가 제일 작은, 제일 가벼운 게 맨 위에 있어. 그러면 여기서 대류가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 안 일어나지. 무거운 거가 아래에 있고 가벼운 거가 위에 있으니까 이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겠죠? 그죠? 따라서 대류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니은. 물 한 분자당 평균 수소의 결합의 수 A랑 B를 비교하고 있네. 자, A랑 B. 자, A는 지금 얼음이야, 얼음. 얘는 지금 모두 4개의 수소 결합을 하고 있는 상태야. 자, 그럼 B는 물이야, 물이기 때문에 얘는 최대 4개의 수소 결합이 가능하지. 얘는 항상 4개 하는 거고, 따라서 당연히 수소 결합 수는 A가 더 크겠죠. 그래서 기억은 맞는 설명이구나 알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디귿, 물 분자 사이 평균 거리. 자, 평균 거리는 여러분들 부피 생각해주면 되겠지. 어차피 우리 평균 거리 뭐랑 뭐 고려했냐면 우리 이제 저거 뭐냐, 분자 수랑 부피 고려했어. 그래서 평균 거리는 부피가 커질수록 그 안에 들어있는 분자 수가 작을수록 평균 거리는 멀어졌는데, 일단 뭐 액체가 고체가 되고 왔다 갔다 하는 과정에서의 분자 수는 변함이 없을 것이니 우리 부피로 좀 생각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C랑 B를 비교하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는 C, B를 비교하고 있는데 여긴 거지. 뭐 예를 들어 여기가 C면은 4도씨니까 그럼 여기가 B인 거지. 한 2도씨니까. 그럼 밀도가 지금 C가 더 크잖아. 밀도가 C가 더 커. 그 말은 무슨 말이야? 부피는 반비례하는 값이니까. 아이고, 똑같이 적어버렸네. C가 더 크니까 부피는 어때? 반비례해야 되는 거니까 B가 부피가 더 큰 상태인 거야.
따라서 평균 거리는 B가 더 크겠죠. 그렇죠? 멀겠죠. 따라서 B가 더 멀어요. 기억은 틀렸습니다. 이렇게 굴러주시면 되는 거예요. 니은만 맞는구나 알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그림 가는 물 분자와 관련된 결합 모형을 나는 1기압에서 H2O 1g의 부피를 온도에 따라 나타난 거라고 합니다. 부피를 나타냈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고 하네요. 자, 지금 보면은 비결합은 뭐야? 요거 수소와 산소 요 사이에 정전기적 인력 수소 결합 하이드로겐 본드. 자, 근데 A는 뭐니? 요거 산소와 수소 사이에 화학 결합이야. 이거는 공유 결합이죠. 공유 결합. 그죠? 자, 그럼 봐봐. 0도씨에서 얼음이 융해된대. 그러면은 분자당 A의 평균 개수. 야, A 결합은 물이 융해된다고 해서 바뀌어 안 바뀌어? 얘는 안 바뀌지. 야, 융해되는 건 뭐야? H2O가 똑같이 H2O인데 단지 뭐만 바뀌는 거야? 상태만 바뀌는 거야. 상태만. 그러니까는 공유 결합의 수는 전혀 변함이 없이 일정할 거란 얘기. 근데 B의 평균 개수, 수소 결합 수는 어떻게 될까? 전부 다 항상 4개의 수소 결합을 하고 있었는데 얘는 최대 4개를 할 수 있는 거니까 당연히 수소 결합 수는 얼음일 때가 더 많은 거죠. 평균 개수는 줄어들겠다. 그치? 따라서 전체 값은 줄어들겠다. 감소한다. 맞는 설명. 자, 니은 0도씨에서의 밀도는 H2 얼음일 때랑 이제 물일 때랑 비교해래. 자, 밀도? 자, 밀도는 부피에 반비례하는 값이지. 따라서 지금 부피가 어때? 자, 부피 0도씨일 때 H2O 고체고 0도씨일 때 H2O 액체. 자, 부피는 누가 더 큽니까? 얼음이 더 크죠? 따라서 밀도는 누가 더 클 거야? 그치, 물이 훨씬 크겠지. 따라서 얼음이 물보다 크다.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디귿 H2 액체에서 분자 간의 평균 거리는 이제 이거 부피 생각하면 된다. 부피 0도씨에서가 4도씨에서보다 짧다. 자, 지금 봐봐. 그럼 부피 생각해봐. 0도씨일 때 부피와 4도씨일 때 부피 누가 더 큽니까? 자, 지금 0도씨일 때가 더 부피가 크지? 그 얘기는 부피가 크니까 평균 거리도 어떨 거야? 멀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야. 따라서 0도씨일 때가 4도씨일 때보다 짧다가 아니라 길다 라고 해주셔야겠죠. 그래서 답은 기억만 맞는구나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물의 성질에 관련된 문제 6문제 풀어보았습니다. 개념 정리하시고요. 나머지 문제도 풀어보시고 특히 4번 문제의 디귿 요거는 이제 증기압력에 관련된 내용은 우리 뒷부분에 묽은 용액의 성질에 대해서 조금만 더 학습하고 나서 다시 한번 와가지고 보시면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너무 고생 많았습니다. 안녕.